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요. 해돋이 때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을 감탄스럽게 바라본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출근길 거리에 혹시 나무가 있었나요? 가끔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바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게 마인드 스케치!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마인드 스케치의 박지훈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긴장도 많이 됐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가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럼 첫 번째 시간 마인드를 부탁해 고정 게스트 전성경님과 강사 안현정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 교육원 매니저 전성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자 마인드 강사 안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서 함께 아이와 일하면서 또 육아하면서 굉장히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직을 하게 돼서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두 분 다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와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마인드를 부탁해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오늘은 코비디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코비디볼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코로나 코비드와 이온 디볼스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온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 구성원 간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해 갈등도 함께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말입니다. 즉, 고립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머물다 보면 점차 사소한 일로도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불안, 분노 등의 극단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장기간 한 공간에 머물며 특히 가정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어요. 네, 코미디보스요? 코비디볼스요. 네, 코비디보스가 뭔가 했더니 코로나로 인한 이혼 증가였네요. 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인데요.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내 감정을 따라가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감정을 따라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 중요한 일에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마인드 강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현정 강사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자 마인드 강사 안현정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건강보험 데이터 또는 병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지, 또 그런 환자들이 어떤 질환들과 연관이 있는지,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다양한 치료제들 중 어떤 치료제가 효과가 좋은지 이런 분석을 하고 또 분석 결과를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마인드 스케치에 나와서 데이터 분석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렵고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할 때 저의 상황이나 감정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한파가 계속됐어요. 모두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주 확인을 합니다. 네. 일기예보를 보시면 기온, 미세먼지 등 수치를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수치들은 측정 결과일 뿐이지 측정한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죠. 기분 나쁜 사람이 측정하면 온도가 더 낮고 기분이 좋으면 측정한 온도가 더 높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순간의 감정, 확인되지 않은 생각에 의해 결정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경기가 어려우면 빨간색이나 색이 화려한 립스틱이 많이 팔리고 미니스커트를 많이들 입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어려워서 불안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니까요. 저도 최근에 빨간색 립스틱을 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나 봐요. 네. 어려우셨나 봐요. 네. 네. 2008년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신시아 크라이더 교수 연구팀이 함께 연구한 우울한 사람은 구두쇠가 아니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18살부터 30살의 33명을 대상으로 절반에게는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뒤 물병을 사게 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여준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준 것이고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그룹은 아무런 감정도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그 결과 슬픈 영화를 본 그룹이 평균적으로 30%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샀다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명품 시장은 호황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말요? 네, 저도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불황인데 명품 시장은 호황이라는 기사였는데 경제가 위축되고 금리가 낮아지니 미래는 없다 생각하며 지금을 즐기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다들 어렵지만 나는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심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아마 저랑 같은 기사를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소비가 늘기도 하고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상업적으로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연말에 특별히 더 많은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게 됩니다. 세일은 우리가 물건을 저렴하게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싶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그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살 때 미리 사놓자. 이러한 심리들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도 사게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홈쇼핑도 같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감 임박, 오늘만 이 가격 이런 문구를 볼 때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리모컨으로 구입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혹시 계획에 없던 물건인데 홈쇼핑을 보고 충동적으로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네, 저요. 저도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만능 다지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정말 저렴하게 팔길래 어차피 애기 밥을 챙겨주려면 야채를 다져야 하니까 편하겠지? 하면서 계획에 없던 진출을 했었어요. 네, 이런 경험은 정말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소비는 저렴하게 잘 샀어 하면서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소비를 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잘 받는 부분이 부부 사이입니다.
저도 회사에서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사소한 감정 싸움을 정말 많이 해요. 결혼 후 2년 또는 3년, 그리고 출산 후 2, 3년, 이 기간이 가장 부부 싸움이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딱 그 기간에 있더라고요. 하루는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데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힘든데, 그리고 또 집안은 이렇게 난장판이고 할 일이 많은데 어쩜 저렇게 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에게 화가 나고 또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고, 저는 그런 사실을 알려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화를 먼저 냈었던 거죠. 전성경 씨도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 있으셨죠? 네네. 들으면서 제 이야기인가 하고 싶을 정도로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회사 야근이 잦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아기랑 하루 종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서 야근하고 남편한테 화를 막 내뿜은 적이 있어요. 네.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나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이러나?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또는 말투가 왜 저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감정에 치우쳐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휴직 등으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부간 또는 가족 간 마찰이 심하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서로 다른 부분이 부딪히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감정이 상하고 이혼 상담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부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부싸움은 보통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미 상해버린 감정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세우고 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하면서 나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본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은 씨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네.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기분 상했던 적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네,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평소에도 자주 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식을 드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스턴트 음식을 워낙 좋아하니까 라면 이런 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먹으려고 하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자주 다투게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그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님과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부모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그러는 거야. 라는 이런 사실보다는 듣기 싫다. 엄마는 왜 저래? 엄마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 하는 이런 감정들을 받아주고 결국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보편적인 사실을 놓치고 상처받고 부모님과의 사이에 벽을 두게 되는 거죠. 남편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서로 맞춰가야 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이런 보편적인 사실을 마음에 세우면 감정에 휘말리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감정 싸움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감정뿐 아니라 잘못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진짜라고 믿고 살 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상사가 오늘따라 갑자기 나한테 쌀쌀맞게 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추측을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다면 그리고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치밀하게 생각하거나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내 생각을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기 귀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생각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꼭 해봐야 합니다. 네. 상사에게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상사에게서 사실을 들을 수 있을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상사는 좀 어려운 분이니까요. 네, 맞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묻기 힘들 거고요. 하지만 물어보지 못한다면 최소한 내 생각이 사실이라고는 믿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신장에 2개의 물혹이 있다고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 크기가 조금 크지만 물혹이기 때문에 따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그 후로 배가 아프면 신장의 물혹 때문에 그런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체를 되게 잘하는 편인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위에 무슨 병이 생겼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신체 부위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위가 계속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위염이 있나? 위궤양이 있나? 또는 편두통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입니다. 물론 진단이 100%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더더욱 근거가 없는 추측일 뿐인 거죠. TV에서 암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몇 가지 증상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암인가? 암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받아준다면 결국 실제로 암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는 벌써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각이 사실인지를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보편적인 사실, 정확한 사실을 세우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감정,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주고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감정, 그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라고 믿게 되고 결국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현실 속에서 소중한 배우자를,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상사와의 관계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프지 않았지만 건강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게 올라오는 감정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고 깊게 생각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은 버리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신기하게 마음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도 정리되어집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줄어들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게 있지도 않은 병이 있다고 믿으며 죽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보편적 사실, 정확한 사실을 마음에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감정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처리하고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전성경 매니저님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제가 아는 언니가 첫째를 출산하고 심한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퇴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랑 둘이 있는 게 너무 겁이 나고 또 무서운 감정이 찾아오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같고 막 젖물리는 기계가 된 것 같이 정말 슬픈 감정이 막 물밀듯이 찾아왔다고 해요. 밤에 울면 거의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밉고 엉덩이도 막 때린 적이 있고 막 갖다 버릴까 막 심지어 이런 생각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건 정말 힘든데 아이를 낳고 난 후로는 한동안 엄마들이 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는 애를 그냥 나 몰라라 내버려 두고 남몰래 혼자 울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막 저도 어쩔 땐 정말 화가 나서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죄책감도 막 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울 힘도 같이 생기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새겨지고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요즘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 때문에 부지런해졌다. 네.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머리를 감고 말린 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들을 치우지 않고 그게 화장대 앞에 막 쌓여가지고 결국 엄마가 치워주시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부터 하고 또 아이 밥 준비를 하고 또 중간중간 아이가 뭐 잠이 들었을 때나 또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을 때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은 아이의 투정도 받아주지 못하고 남편에게 서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저도 모르게 우울함에 빠져서 제가 너무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이 되어지곤 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네, 대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아프리카 말리로 해외 봉사를 갔었거든요. 네, 해외 봉사를 갔었을 때 사실 환경이 많이 열악했었습니다.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끊기고 사람들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았었어요. 네,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잘 안 했었는데요. 네, 주위에서 사실 저한테 마음도 많이 써주시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밥 해주기도 어려웠었는데 제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짜증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됐었습니다. 말라리아요? 네,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방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네, 시체처럼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참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참 나도 힘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쉽게 따라가면서 사는 쪽으로 마음을 쉽게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그리고 내게 올라오는 감정이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을 따라서 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짜라고 믿게 되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강연도 듣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변하지 않는 사실, 보편적 진실이 무엇인지 사고한다면 현명하고 또 행복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